대한민국 시장이 바뀌고 있다.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뭐 지주사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네네. 근데 이번에 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이 대주주 기준이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되는 이 세제 개편을 놓고 지금 주식시장이 난리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게 정부 세제 개편안이 또 진성준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 좀부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은 이제 수익이 나면 250만 원 이상인 이제 수익이 나게 됐을 때 연간 네. 기준으로 한 22% 정도 양도세를 내는데 한국 주식은 이제 상장 기업 대상으로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대주주는 내야 돼요. 대주주는 내야 된다. 대주주는 내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이재용 회장은 내야 되겠죠 만약에 시세 네. 차익이 났을 경우. 근데 이제 그 대주주 그러면 요건을 어디로 설정할 거냐 관건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원래 한 50억 정도 했었거든요. 네. 예전에.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이걸 낮췄어요. 25억 이렇게 단계적으로 낮춰서 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10억까지 낮췄거든요. 그럼 이제 대주주가 많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이라는 건 한 종목에 10억입니다. 네. 내가 한 뭐 종목에 한 종목에 내가 뭐 삼성전자 10억 갖고 있으면 예. 연말에 이제 그걸 결정을 하거든요, 보통. 연말에 이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10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혹시 이제 내가 그러니까 10억을 제가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수익이 났어요. 팔면 이제 22%를 내야 되는 거죠.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돼서.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연말마다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10억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주식을 이제 연말에 팔아요. 과세 대상이 과세 대상에서 피하려고. 대주주가 아닌 아예 이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 예. 팝니다. 근데 이거는 뭐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세금 회피를 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본인 입장에선 안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자기가 손에 든 이익이든 일단 팔아버려요. 그래서 보통 8억 9억으로 맞춰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주주 요건이 안 되고 그러면 또 무슨 일이 발생하면 1월에 다시 사요. 그래서 연말에 주식이 떨어졌다가 네, 보통 그래서 연초에 10월 이게 근데 주기가 점점 빨라집니다. 막 10월부터 빠져요. 이걸 미리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이제 윤석열 정부 시절에 23년도에 이걸 다시 50억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현상이 좀 완화되긴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10억과 50억은 좀 다르잖아요. 네. 금액 자체가. 근데 이거를 다시 이제 뭐 세수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세수를 더 걷기 위해서겠죠. 50억에서 10억으로 이제 낮추겠다. 그러니까 옛날로 원상복귀하겠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왜 개인 투자분들이 반발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첫 번째가 연말만 되면 이게 대주주를 회피하기 위해서 물량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파는 그럼 물량이. 그거를 누가 피해를 보냐면 그 밑에 좀 소액주주분들이 나는 많이 갖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대주주들이 팔아버리니까 네. 내 주식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수급 때문에 빠져요.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네. 가격이. 그러니까 연말마다 하방되니까. 그 고생을 좀 했는데 예. 그걸 기껏 이제 50억으로 맞춰놨는데 다시 하니까 이거는 그럼 주식시장 지금 이재명 정부가 5천 보내겠다고 했는데 왜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2천을 보내는 이 정책으로 역행하느냐. 네. 이 불만이 좀 커질 수밖에 없고 과연 그리고 10억으로 낮춘다고 세제 효과가 있을까? 얼마나? 왜냐하면 연말마다 이거 팔아버리거든요. 그럼 실제로 거래대금도 줄고요. 그다음에 세금 양도세도 내는 이제 안 사람도. 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진성준 이제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세제 효과가 사실은 클 수가 없어요. 클 수가 없다. 예, 왜냐하면 이제 거래대금 자체도 주니까 거래세도 줄어요. 실제로 시장이 위축되니까. 근데 그걸 못 보고 예. 진성준 의원은 아니 뭐 별 상관없다. 그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실제 주식시장이 그런 요인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언급하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또 한 애널리스트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자료가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난 몇 년간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5천을 보내기 위한 뭔가 희망이 좀 이제 보였잖아요. 네. 사실 그 전만 해도 지난 10여 년간 한국 증시는 미국에 비해서 주주 환원도 잘 안 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국장 탈출은 뭐 지능순이다. 그렇죠. 그때 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 희망은 보였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이렇게 꽃으로 때려도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 그동안 아니었기 때문에 꽃으로 때리면 아주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금이 뭐 10억이냐 50억이냐 이걸 떠나서 이렇게 10억으로 낮춘다고 피해가 없다라고 하는 건 그건 좀 너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있고 어쨌든 10억으로 낮추고 50억으로 낮추고 이 부분도 물론 되게 좀 이제 증시에 좀 민감한 이슈지만 네. 시장이 역행하는 이런 정책이 조그만 게 하나만 나와도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굉장히 있군요, 좀 이제 지금은. 아 그럼 결국 신뢰가 떨어져요. 이거 안 되겠구나. 네. 국장은 또 안 되나 보다. 이 논리가 되게 강해지는 거죠. 진성준 의원은 약간 그런 나비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잘 생각하지 못하신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뭐 예를 들어 단편적으로 보면 어차피 연말에 떠나도 연초에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주식을 많이 해보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뭐 또 이제 어쨌든 그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이 얼마나 매력도가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주말에 글 남긴 거 보니까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 활성화한다면서 그러니까 10억에서 50억 대주주 기준 이렇게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 그러니까 이게 50억, 10억, 10억, 50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주가에 영향을 뭐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50억으로 올렸다고 해서 정말 주식 시장이 올라갔던 건 아니지만 그거를 또 그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할 것만은 아닌 근데 거잖아요. 그때도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023년 이제 12월에 결정이 돼서 통과가 됐잖아요 50억으로. 네. 근데 그 해에 실제 제가 그래서 한번 봤어요. 근데 11월, 12월에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아, 그래요? 예, 실제로 그 많이. 영향이라고 분석을 예, 할 그 수 영향도 있는. 일부 있을 거고 그때 이제 또 뭐 글로벌 시장도 좋았고 사실은 이 세금도 물론 이슈가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전만 해도 이상하게 10월, 11월이 되게 안 좋습니다. 특히 코스닥은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주주, 그러니까 10억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네. 던져요. 근데 그분들이 조금만 팔아도 삼성전자는 별 영향이 없어요. 너무 크니까. 네. 근데 일반적으로 좀 시가총이 작은 기업들은요. 네. 11월, 12월 되면 사람들이 알아요. 이것도 물량 나오겠네. 그래서 안 삽니다. 그러니까 매수는 없는데 팔 사람만 있어요. 매수 심리가 너무 그냥 이제 위축되는. 예. 그리고 보통 12월 말 정도 되면 이제 그게 다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12월하고 말하고 1월은 또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이어서 매년 이게 네. 반복된다는 건 그런 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50억으로 올린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장이 또 좋았고 그리고 24년도엔 뭐 진성준 이제 의장이 뭐 시장에 이게 그거 올렸지만 시장이 약했다고 했지만 24년도는 아시겠지만 그 하반기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되게 안 좋았어요. 아, 맞아요. 그건 뭐 삼성전자 자체적인 문제죠. 예. 하이닉스는 좋았지만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은데 우리나라 증시가 오르긴 어렵고 두 번째가 계엄 터져 버렸잖아요. 네, 맞아요. 계엄 쇼크 때문에 폭락한 거지 이게 세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그 미국 증시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들이 없었는데 유독 한국 증시가 이제 완전히 폭락했던 게 네. 국내 정치 문제가 하나 생겨버렸잖아요. 근데 그건데 이거랑 세금 문제랑 사실 또 별개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주식시장은 어쨌든 이 진성준 의원 말처럼 이게 오히려 50억으로 올렸는데 주가 빠진 거 아니냐 이 논리랑은 사실 맞지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살짝 코스피랑 코스닥이 다시 조금 오르고 있긴 하네요. 네. 그렇죠? 뭐 오늘은 반등. 좀 오르는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지난 금요일 네, 뭐 이제 많이 검은 떨어져서. 금요일이라는 얘기가 네. 나올 정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제 주말에 또 민주당 의원들 몇 분께서 네. 재검토 해보겠다. 맞아요. 또 제게 좀 긍정적인 멘트를 좀 하시다 보니까 이거 그러면 또 뭔가 희망이 보이네. 약간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외국인은 거의 많이 팔고 그거를 네. 저희 국내에서 많이 받아주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외국계 제가 주말에도 이렇게 뉴스들 찾아보니까 외국계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실제 세금 문제에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 대한 의견을 좀 이렇게 좀 하향하는 그 이유로 이거 세제 개편 이거 좀 증시 부정적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건 있습니다. 실제.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도 사실은 이게 밸류업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상법 개정 하겠다고 네. 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안 했잖아요 결국. 그죠. 그때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는 게 1월 초에 예. 주식시장이 24년 제가 1월로 기억하거든요. 정말 안 좋았어요. 그냥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갑자기 윤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우리 밸류업 하겠다. 상법 개정. 이거 들고 나와서 시장이 한 2달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님 말씀대로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또 이게 안 한 건 아닌데
시장 눈높이에 안 맞아 버렸어요. 아하. 결국 약속을 못 지켰죠 당시에.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되게 지금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5천을 얘기했고 상법 개정 정말 빨리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확신하고 있었어요. 네. 아 진짜 이번에 진짜인가 아, 보다. 이번에 진짜다. 근데 세제 개편 보니까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배신감이 더 큰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세제 개편도 엄청나게 해줄 것처럼 하더니 네. 찔끔. 네, 찔끔 이러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그래서 역시 음. 국장은 안 되나?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시장이 또 충격 받은 거 중에 그날 이제 뭐 그런 시각도 있었어요. 아니 이거는 그 세제 개편 때 빠진 게 아니라 좀 관세 협상도 다 끝나고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 근데 그날 아시아에서 한국만 폭락을 한 거예요. 금요일 날. 그럼 다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세 개편. 근데 이거는 그래서 기재부에서 목요일 날 그 오후 5시에 발표했잖아요. 맞아요. 오후에 발표했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금요일에 반영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과관계상 세제 개편이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이다. 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그리고 같아요. 관세 협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뭐 불리한 조건도 사실 아니었던 네, 걸로 불확실성 많은데. 해소된 게 좀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진 게 결국 이 세제 개편안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한 자본 또 네. 투자자들이 좀 빠져나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민주당이 오늘 또 뭐 의총도 있고 하겠지만은 어떤 스탠스를 내느냐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기 네. 때문에 세제안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반응에 따라서 대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군요. 네. 이런 것 일단 이제 8월에 국무회의 거쳐서 이게 최종안이 네. 결정이 되고 11월에 11월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한 다음에 12월에 원래 이게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본회의. 세제 개편안. 그래서 좀 시간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도 이제 주말에 나온 뉴스들 보고 일부 또 이현희 위원 같은 경우 이제 청주에 이현희 네. 위원도 되게 이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셨냐면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아, 대주주 10억 그거 이렇게 낮춘다고 진성준 의장이 시장 안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그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 그런 식의 접근은. 그래서 무책임하고 코스피 5천과 세제 개편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게 네. 단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가치가 2배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의 자산이 당연히 증대할 수밖에 없고 이재명 정부 정책 성과가 사실 5천이거든요. 지금 화두를 던져 그렇죠. 놨는데 코스피 5천 시대. 이것 때문에 안 가면 결국엔 이재명 정부도 성공했다고 좀 볼 수 없는 상태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네. 그리고 또 이현희 의원이 했던 얘기는 10억으로 한다고 세수가 진짜 얼마나 늘겠냐. 구체적인 그게 데이터로 우리가 검증하기 되게 어렵다. 네. 이런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여기에 되게 동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10억이 대주주가 맞는지 이것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지금 종목에 네, 10억. 10억이 예. 왜냐하면 옛날에는 10억이 대주주일 수도 있지만 네. 지금 10억은요 10억 가지고 있다 부자라고 할 수도 없고 서울의 아파트 평균값이 14억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10억 갖고 내가 그냥 단지 10억을 갖고 있다고 해서 대주주가 돼서 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럼 누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럼 하겠어요? 우리나라 국장 또 투자 안 하고 싶죠. 예, 뭐 10억 이상 해봐야 또 세금 내야 되겠네. 그러면 차라리 세금 낼 거면 미국 가자. 실제 그런 얘기도 되게 많아요. 아 그럼 차라리 엔비디아 투자하지 왜 삼성전자 투자하냐. 약간 이런 시각도 되게 많으셔서 네. 10억에 대한 기준도 한번 이게 대주주가 지금 시대에 맞는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아니 지금 대주주라는 건 그거잖아요.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 보통 대주주라 그러죠. 네.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작았으니까 뭐 10억도 맞을 수도 있어요. 옛날 같으면.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시가총액도 당연히 커졌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100억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이재용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주주는 그거죠.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그렇죠. 이런 사람들 대주주라 그러지. 내가 삼성전자 10억 갖고 있는데 네. 이재용 회장과 똑같이 세금을 내야 아무 돼요. 영향력이 없는데. 내가 대주주인가? 아, 그러니까 50억도 저는 솔직히 낮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를 50억까지 올린 건 좋죠. 좋은데 최소한 50억 이상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저희 이제 댓글창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식은 기대감이다. 세제 개편 뭐 이소영 의원 안으로 기대하고 있다가 예. 완전 후퇴하게 되니까 부동산 또 미국장에서 어떻게 국장으로 오게 만드느냐 이게 핵심인데 그게 안 예.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게 부동산에 쏠리는 그 자금, 그 돈들을 주식시장으로 예. 옮기게 맞아요.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맞아요. 그만큼 매력적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잖아요. 투자하고 싶게.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장기 투자 문화도 좀 이게 활성화 시키려면 장기 보유했을 때 뭐 세제 혜택 같은 것도 네. 있으면 좋은데 사실 부동산은
이게 세금이 당연히 양도세가 비싼 편이지만 12억 이하는 이제 세금을 안 내잖아요. 내가 이제 1가구 1주택이면. 근데 그 이상일 경우에도 사실 내가 양도차익과세를 10년 이상 보유하면 80%를 특별공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장기했을 때 부동산 혜택이 되게 파격적인데 네. 이번에 진성준 의장의 만약에 말처럼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면 이건 단타를 조장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네요. 왜냐하면 연말에 팔아야 되거든요. 세금 안 회피하기 위해서. 그럼 장기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니라 이 정책 자체가 오히려 단기 투자를 오히려 조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대통령 얘기처럼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바꾼다면 이 우리가 상법 개정은 되게 좀 지금 잘 추진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세법 개정도 이게 둘 다 좀 잘 맞으면서 바퀴가 두 개가 잘 굴러가야지 이쪽은 되게 잘 굴러가는데 얘는 자꾸 후진하려고 그래요. 상법 개정은 지금 예. 법안도 이제 올라와 있고 한데. 그리고 이번에 2차 상법 개정안은 더 그러니까요. 파격적이거든요. 이제 저번에 설명드린 집중투표제 들어갔죠 이번에. 네,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되면 정말 이제 대주주보다 소액주주 권한이 월등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이게 좋아요. 스탠스가 좋은데 자꾸 세법이 이제 이 가는 이 한 축을 네. 자꾸 이제 뒤로 후퇴시키니까 이게 좀 약간 좀 아쉬운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의견을 좀 잘 받아 안아서 여당 내에서 잘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